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뭐 듀폴랑 베너지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그 디벨롭먼트 스터디에서는 그 굉장히 뭐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그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본 스탁이 어떤 그 트레시홀드 이상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자본 스탁을 어느 정도 이상 확충하고 있어야 이러한 높은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정도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뭐 크리티컬 매스라고 여러분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확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냥 이쪽으로 수축하는 거죠. 경제가 수축해서 매우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제 어, 이런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테디 스테이트이 사실 두 개 존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스테디 스테이트도 스테이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지금과 같은 굉장히 힘든 상태가 지속된다든가, 혹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내전 같은 것들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내전이 발생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본 스탁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다시 우리 지금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스타일의 생산 함수를 갖는다면 다시 이렇게 파버티 트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빈곤의 어떤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존재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고요. 이건 이제 확인해 봐야 될 이슈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뭐, 그런 뭐 소개하려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1인당 GDP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 1인당 자본 스탁이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에 있으면 그때 1인당 GDP는 이제 Y 스타로,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SS,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고요. 스프링 앤 썸머 같네요. 1인당 GDP고요. 자, 만일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보다 적다면, 뭐 한 요만큼 가지고 있다면 1인당 GDP는 어떨까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1인당 GDP는 당연히 1인당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보다 적은 값을 가질 것이고요. 자, 만일 자본 스탁이 스테디 스테이트보다 더 많다면, 더 여기에 있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이 당연히 1인당 GDP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인당 자본 스탁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해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K가 K스타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수렴한다면, 그렇다면 Y도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GDP 수준으로 이렇게 수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인당 GDP Y라고 하는 것은 K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K가 K스타로 가면 당연히 Y는 Y스타로 가겠죠. 그래서 1인당 GDP도 이제 Y스타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엑서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에서는 어떤 국가의 투자율이 혹은 저축률 갬마가 상승하는 경우 한번 이제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감가상각률이 변하는 경우, 델타가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인데요. 우선 최초의 투자율이 갬마 1이었고 새로운 투자율이 갬마 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떤 가정을 하냐면, 투자율이 갬마 1이었을 때
이 국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국가를 생각하는 건데요. 이 국가는 혹은 뭐 이 이카노미는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투자 곡선, 그다음에 감가상각, 그다음에 GDP 요 세 개의 곡선만 잘 보시면 되고요. 쉽게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고요. 투자율이 갬마 1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고요. 그리고 그때 1인당 자본 스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 K1 스타라고 한다면 GDP는 생산함수를 통해서 찾으셔야겠죠. GDP는 이게 아니고요. GDP는 이겁니다. 그래서 Y1 스타를 자 이건 투자겠죠. 투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투자가 바로 여기고요. GDP는 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어떤 가정을 말씀을 드렸냐면 투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투자율이 갬마 1 수준일 때 이 이카노미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상황이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본 스탁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고요. 1인당 GDP는 이제 Y1 스타 만큼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율이 상승했습니다. 투자율이 상승한다면 이제 갬마 1에서 갬마 2로 예를 들어서 갬마 1이 0.2였는데 0.3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갬마 1, 갬마 2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투자 곡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죠. 자, A에 K의 알파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 A가 2배가 됐다. 그러면 이 A의 K의 알파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원점에서는 똑같은데 생산함수를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걸 대충 2배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A에서 2배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생산함수를 이제 위쪽으로 이동하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피봇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2A의 K의 알파승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투자율이 상승했을 때도 비슷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갬마 1이 갬마 2가 갬마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생산함수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상황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율이 상승을 했고 이것은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퍼머넌트한 증가라고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퍼머넌트하게 투자율이 증가해서 이제 이카노미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테디 스테이트도 달라지겠죠. 새로운 죄송합니다.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어디냐면 이제 이 투자 곡선과 이 감가상각 곡선이 만나는 점, 바로 이 점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될 것이고요. 그때 1인당 자본 스탁은 바로 K2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상태, 이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가 지워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이전의 생산함수를 이렇게 잘 안 지워지네요. 지워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생산함수, 아이고, 네. 장난하는 건 아니고요. 지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지워져서 이전의 생산함수를 투자함수를 한번 투자 곡선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스테디 스테이트이 이제 어디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수준에서 투자는 이만큼인데 감가상각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요. 자본 스탁이 이만큼 늘어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K2 스타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